진화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우선 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할 때 그전에 없던 새롭고 특이한 무언가가 나타나면 돌연변이가 나타났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돌연이 나타난 변이라서 돌연변이라고 하는데요. 변이라는 개념도 그 돌연변이랑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쉬운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2019년 말에 중국에서 처음 등장해서 전 세계를 휩쓸었던 바로 그 녀석, 나쁜 녀석,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2형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영어로는 줄여서 사스코브2라고 하는데요. 처음 이 바이러스가 우한 폐렴이라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억나시죠? 야, 완전 패닉이었어요. 평생 마스크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지냅니다.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종입니다. 사스코브2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생긴 건데요. 기존의 감기 바이러스랑 다르게 입자 표면에 단백질이 튀어나온 게 왕관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튀어나온 단백질을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바닥이 뾰족뾰족한 축구화를 스파이크화라고 하잖아요. 같은 뜻입니다.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감시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생기니까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평소에 보던 느낌이 아니야. 이 뾰족뾰족한 게. 그러니까 면역계가 빨리 알아채고 대응을 못했어요. 거기다가 몇 가지 변이가 더해져서 더 적은 수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감염이 되면서 유행처럼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랴부랴 백신 개발을 했습니다. 다들 1차 접종, 2차 접종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 변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백신으로 대응하기 힘든 돌연변이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알파, 베타, 델타, 오미크론 이름도 정말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불과 2년 정도 만에 이렇게 다양한 변이가 나타났습니다. 진화는 이런 변이가 오랜 시간 누적되면 일어납니다. 원래 유전이라는 건 자신의 유전 정보를 100% 고스란히 전달하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100% 오차 없이 복제되지가 않고 변이라는 게 일어나요. 변이에는 어떤 목적도, 방향성도 없습니다. 그냥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이 종이를 한 장 복사해요. 똑같이 복사하겠죠. 하지만 똑같습니까? 조금씩 뒤틀린단 말이에요. 네, 똑같이 복제가 되지 않는 거. 요게 변이입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보시면 변이와 자연 선택이 진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변이와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정말 많은 분들이 자주 헷갈리세요.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분들은 바이러스가 마치 백신을 피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새로운 돌연변이로 진화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변이는 그냥 100% 정확하게 복제가 안 되는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이 중에서 환경에 유리한 것, 코로나 바이러스로 치면 계속 개발되는 백신에 당하지 않는 변이가 결과적으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얘가 우세종이 되는 거죠. 이게 자연 선택입니다. 예전에 진화 얘기 나오면 자주 눈에 띄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린이 높은 데 있는 나뭇잎을 뜯어먹으려다가 목이 점점 길어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그런 내용이죠. 이런 걸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용, 사용하면 발달하고, 불용, 안 쓰면 퇴화한다. 그런 뜻인데요. 용불용설은 현재 기준으로 조금 고민이 필요한 가설입니다. 우선 후천적으로 목을 늘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한들 그런 건 유전이 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강조하지만 변이는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맞는 설명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목이 긴 기린이 태어났는데 그 녀석이 운 좋게 높이 있는 나뭇잎을 잘 따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이 긴 기린들은 잘 먹고 잘 지내.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배도 잘해. 그럼 또 목이 긴 기린들의 자손들이 또 살아남겠죠. 얘네도 목이 길어. 얘 또 살아남아.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살아남아서 우세종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선택 개념에 맞는 생각입니다. 제가 가상의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만 보면 귀신같이 달려들어서 잡아먹는 천적 개구리가 있어요. 그런데 초록나비는 주변 색에 묻혀서 개구리가 사냥하기 힘들어요. 빨간 나비가 나중에 초록나비로 진화했다고 할 때 진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1번, 한 세대 한 세대 차츰차츰 그라데이션으로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바뀐다. 2번, 갑자기 변이된 초록나비가 나타나서 그 나비가 우세종이 된다. 우리가 말하는 자연선택은 2번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최초의 생명체가 세대를 거듭하는 사이에 다양한 변이가 일어났고요. 각각의 환경에 유리했던 변이종들이 자연선택을 받으면서 오늘날 다양한 생물체로 진화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진화론과 관련된 오해 몇 가지를 풀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듯한 그림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면 동물원의 원숭이는 언제 사람이 되냐? 이런 식의 질문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과 원숭이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통 조상으로부터 왔지만 원숭이는 인간의 직계 조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독립적인 진화를 해온 거죠. 이 말은 뭐냐? 원숭이도 이미 끝까지 진화를 한 상태라는 겁니다. 절대 인간으로 가고 있는 중간 단계가 아니에요. 원숭이도 이미 스스로 공통 조상으로부터 끝까지 진화한 상태인 겁니다. 아시겠죠? 동물원의 원숭이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걔네도 걔네 나름대로 환경에 맞게 끝까지 진화한 거예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은 것이다. 이거 좀 애매한데요. 먼저 우월하다라는 걸 정의해야겠죠. 우월하다. 네,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우월하다고 정의할 것인가? 우월한 유전자가 살아남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조건에 유리한 유전자가 살아남았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월하다는 걸 정의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피지컬이 세계 최강인 사람이랑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우월합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누가 우월하다, 절대적으로 무언가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특성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우월한 방향이 아니라 살아남았어. 살아남은 그 결과야. 그 결과인 분들, 그 결과인 모든 생물체는 우월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각자 우월한 무언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멸종하지 않은 거겠죠. 또 바퀴벌레는 완벽한 생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왜냐? 바퀴벌레는 인류가 멸종해도 살아남을 것이다. 생명력이 매우 끈질기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해죠. 네, 물론 현재 기준 바퀴벌레가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해 있는 생물일 수는 있습니다. 정말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굉장히 빠르고, 네. 하지만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환경 조건이 갑자기 바뀌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누구도 절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화는 빠르게 일어난다.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오해가 없는데요. 간혹 어린 친구들이 캐릭터가 뿅! 진화했다. 이런 진화하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때문에 진화를 정말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진화했다. 그 게임, 그 만화, 걔네 진화 아닙니다. 오히려 변태에 가까워요. 아시겠죠? 진화가 아니라 걔는 변태입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진화는 매우 느리게 일어납니다. 일부 환경에서 빠른 진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수천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서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면서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가 무언가로 변하는 거는 변태에 가깝고요. 진화는 거대한 어떤 장기적인 흐름의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생물 분류와 진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다면 좋겠고요. 사실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거든요. 정말 우리 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 모든 것들, 얘네들이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